제가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그 와중에 나온 게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입니다. 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예.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력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네. 대호 프로젝트인데 그 얘기를 청와대에 근무할 때 들어본 적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다니니까 네. 그 전까지 잠잠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일종의 제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그 임명장 받은 직후에 네. 식사에서 장소에서 보이는 그 불손한 언행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그 역술인을 대동하고 언론사 사장들을 만난 얘기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때 이제 이미 들어왔죠. 저희 귀에 들어왔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대통령도 알고 계셨고 대통령은 어떻게 알고 제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이런 이런 문재인 일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직접 대호 예.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대호 프로젝트의 전반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법조 일각에서 네. 그 중앙지검장 시절의 행각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얘기가 지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상황들하고 비춰보면 사실 가능성이 높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대통령은 같다. 뭐라고 하던가요?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굉장히 놀라는 표정으로 듣고만 계셨고 추가로 조금 더 들리는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해봐라.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현직 검찰총장이 네. 다음 대권을 꿈꾸면서 네. 뭔가 세력화를 하고 있다. 이걸 파악한 거잖아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그때 당시 생각을 안 했고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혼자서 망상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때부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망상 수준이구나. 저렇게 까불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총장이 돼서 네. 저렇게 이제 계속 망나니 짓을 할 텐데 네. 소위 말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꾸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할 텐데 네.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배경에는 내가 여기서 그냥 죽지 않겠다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사실은 대통령께 보고할 때까지는 그 정도 생각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벌어진 일들을 보니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검찰총장을 직접 미행을 붙여가지고 감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글쎄요. 아니고 네. 그런 정부도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소문으로라도 떠도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호 풍문으로라도 프로젝트에 있으면.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에요?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조국이 임명된 후입니까? 물론이죠. 고만두고 나간 그만두고 나간 때. 나간 후 나가고 나서도 한참 후. 자, 그러면 그 시점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검찰총장 임명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지금 막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조국 수사를 끝내고 네. 그 파장으로 조국 법무장관이 그만두고 네. 이런 그 후 시점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대호 프로젝트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가 행했던 조국 수사는 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 네. 다음은 조국 아닌가 대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조국 수사는 대호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잠재적 대권 주자인 조국을 정치적으로 치는 그런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런 본인이 중간에 저는 생각이 한 번 더 업데이트 됐거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창출의 1등 공신이고 네. 자기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공직자고 그러니 자기는 당연히 총장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 네. 총장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네. 그리고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중간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네. 본인의 오판이나 그 일종의 잘못된 보고가 이제 결국은 있는 셈이었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네. 스스로도 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 네. 어찌 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는 없게 됐으니 네. 이제는 막다른 길이라도 끝까지 가보자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본인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날림으로써 네. 말하자면 그 취임을 저지함으로써
그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을 덜어줬다라는 네. 일종의 다시 한번 공신으로 인정을 받고 입지를 확보해가지고 네. 다른 꿈을 또 꾸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김조원 민정수석한테 했던 네. 워딩이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걸 지금 머뭇거리고 네. 아직도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따졌던 거를 선회하자면 그런 식의 생각 네.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지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면 아 총장이 이게 사표까지 내겠다고 하니 네. 이거는 접어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네. 나름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를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기고만장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 이게 자칫하면 네. 내가 이제 내가 아웃될 수 있겠구나 되치기를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말하자면 정교한 그 정치적 작전 잔꾀를 구사하면서 네. 다른 방향으로서의 어떤 이거를 밟아가지 않았는가. 결국 저는 그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네. 소리 질렀다가 네.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본인의 어떤 자격지심 네. 이것이 아 내가 이대로 지금 있을 수 없고 애초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또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네. 거기에 가는 이제 대검으로 가게 된 검사들이 네. 중앙지검의 고위급 간부들한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네. 그 고위급 간부라는 자들 중에 잘 모셔라. 나중에 뭐 저기 대통령 하실 분인데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고 네. 그 뒤에 뭐 들리는 소문 중에는 뭐 지들끼리 회의를 하면은 아 제가 어디 가서 저기 관상을 봤는데 네. 뭐 그 왕이 되실 관상이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아부하는 자들이 있었다. 손바닥의 왕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소리는 듣고 있었으니 네. 총장이 돼서 이제 그 치고 나가고 어찌 보면은 조국 장관을 무너뜨린 결과가 됐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부터 보인 행적은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조국 수사는 예. 잠재적 대권 주자 조국을 예. 대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꿈을 꾸고 있던 검찰총장이 예. 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맘먹고 네, 시작한 건 결과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촛불 집회 같은 게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처음에는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였다가 네. 그 반대 집회가 또 벌어지고 네. 했잖아요. 네. 그거를 청사에서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아 이게 정치적인 기반이나 내 어떤 그러니까 역량이 될 수 수추동에서는 있겠구나. 조국을 지지하는, 예. 광화문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렇죠. 예. 그 집회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보면서 뿌듯했다. 그리고 무슨 그 뭐 화환이네 뭐 이런 게 막 왜 네네. 그 담벼락에 세워지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제 검사 윤석열이 이렇게 대호 프로젝트까지 생각할 정도 예.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 세력의 일부가 그 전부터 예. 당신도 정치적으로 좀 성장해 볼래? 이렇게 제안하고 예. 약간은 부추기고 그런 면도 있었다.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도 그 부분에 있죠.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5년에 20대 총선에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저기 그때가 왜 조홍천 의원이 네네. 출마하고 뭐 이럴 때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말하자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 뭐 그때 그런 얘기를 듣긴 했을 것이고 근데 그때만 해도 본인이 검사로서 어떻게든 권토중내 해가지고 자기한테 말하자면 그 핍박을 가하거나 자기를 차갑게 대한 사람들한테 복수하겠다 네. 이런 심리가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 중앙지검장 할 때나 검찰총장 할 때나 인사하면서 네.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보면 네. 기준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그때 한직을 떠돌 때 자기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네. 이거를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도 그런 어떤 검사는 기본적으로 정치 검사로서 또 특수부 검사로서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수사를 한다라고 여기는 순간 네. 그거는 정치인으로 변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이거를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종의 유전자는 이미 갖고 있었고 DNA는 갖고 있었고 그런데 중간에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을 이제 입건하고 탄핵 후에 구속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대법원장까지 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어쨌거나 이룬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내가 이제 거칠 게 없다. 언론도 보니까 내 편인 것 같고 네. 사람들도 본인이 처음에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자기를 가장 비토할 것 같았던 소위 친박, 친이 그 추종 세력들이 네. 자기를 지지하는 걸로 갑자기 180도 변신을 해가지고 네. 화환을 막 보내고 그런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네.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를나 수사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벌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정치 검사의 경력에 비춰봐서 국민들을 언론과 손잡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체득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마치 본인은 정의로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권력이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것처럼 네. 그런 프레임을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네.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네.